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먼저 성신여고 설명에 앞서서 아까 앞에 국어선생님 수업 설명에 잘 들으신 것 같이 제가 일단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제 마지막 컨텐츠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최대 난제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학을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제 컨텐츠를 녹여낸 게 5번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신여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이쪽을 조금 제가 주력하고, 어쨌든 저희가 대입의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수능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제 슬로건은 이제 독해하여 구조를 파악해라 라는 슬로건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말은 요즘 아이들은 아까 앞에 국어 선생님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문제가, 수학 문제는 길지 않아요. 진짜 길어도 한 6줄 정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읽지 않습니다. 뭐부터 읽냐면 그림이 나오면 그림부터 보고요. 공식이 나오면 공식부터 보고 풀다가 다 틀려요. 그리고 실수해야 그때 좀 깨닫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문제를 무조건 읽게 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왜 구조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를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건, 내신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구마다 뭐 예를 들면 학군지라 그러죠. 대치나 목동, 중계 이쪽이나 비학군지 보시면 학교마다 내는 시험이 조금 다르다. 학교별로 뭔가 특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수학의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를 옮겨 다니면서 제 컨텐츠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조금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 강사 오디션에서 결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투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심층 면접까지 하면서 제 컨텐츠를 소개를 하니까 꽤나 완성도가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신여고 특징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학년 때는 모든 학교랑 더 동일하게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이제 옛날 과정으로 따지면 수상과 수하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랑 조금 특징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2번에서 봤다시피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성신여고는 1학년 때 단답형, 곧 서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장점은 찍어서 맞추면 등급이 많이 올라가요. 그 말은 조금 운에 대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점은 그 운 때문에 등급이 바뀐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말은 문제를 똑바로 읽고 풀지 않으면 등급이 막 바뀌어요. 최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지킵니다. 1등급을. 지금 1등급이 10%입니다. 근데 지금 2학년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전교생이 160명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했을 때 16명까지가 1등급인데 한 자리 등수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성신여고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성신여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만큼은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매년 들어오는 성신여고 아이들의 성적이 비슷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내요. 그래야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중학교 내용이죠.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한 다음에 이 정도 아이들은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해서 1학기 때 이미 결정이 난 상태로 계속 그대로 난이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부터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 선행도 많이 했을 거예요. 솔직히 공통수학 1은 제가 봤을 때 10번 넘게 돌리고 온 애들도 있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왜냐? 중1 때부터 돌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신여고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를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봐도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운데도 너무나 명확하게 등급이 다 갈립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뒤에 문항 분석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신여고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뭐야 이 정도 나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내지만
막상 문제를 풀다가 보면 답이 안 보여요.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객관식은 장점이 뭐냐면 보기를 보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딱 풀었는데 답이 안 보이는 순간 뭐가 되냐? 멘탈이 터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 내냐? 앞부분에서 냅니다. 앞장에서. 그럼 앞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시험지를 보면 알 거예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게 한 장 푸는데 맨 앞에 줄 푸는데 막히기 시작하시면 뒤에가 터져요. 이것도 내가 못 푼다고 이러면서, 또는 이거 내가 학원에서 풀어봤는데, 또는 시중 문제집에서 풀어봤는데 안 풀리기 시작한다. 그럼 뒤에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계속 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질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번호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너가 읽었는데 익숙한 문제야? 그럼 더 자세히 봐야 돼. 너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식이 출제되는데 2학년 때부터 서답형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2학년, 3학년까지 내신이 총 5개 학기가 있습니다. 20%, 20%, 20%, 20%, 20% 이렇게 총 100%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시험이라도 조금 못 보면 힘들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고3 비율이 되게 컸어요. 평가 방식이. 그래서 상승곡선이라고 하죠. 종합에서도.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학년 때 내신을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학년 때도 조금 특징이 있어요. 성신여고가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 때 합니다. 이게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신일고입니다. 신일고. 근데 거긴 자사고죠. 일반고는 여기가 유일해요. 지금 이 근처는. 근데 확률과 통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교육과정상, 그 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상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 하고 확통, 기하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냐? 확통하고 기하에서 대수랑 미적분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성신여고 확통을 수업을 하다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제가 지금 성신여고만 담당하는 반이 딱 하나 있어요. 확통. 그래서 성신여고 애들에 대해서 조금 빠삭하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전교 3, 4등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중에 4등이 제일 아랫반이에요. 제가 데리고 있는 제일 아랫반에 성신여고 애가 전교 4등을 찍어왔어요. 기말고사 때 100점이 나왔고요. 중간고사 때 2개 틀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신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똑바로만 풀 수 있다면 아랫반 아이들도 무조건 1등급을 만들 수 있다예요. 근데 그 덤벙거리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학교 때 선행 많이 돌리고 온 애들 있어요. 어깨뽕이 올라갔다 그러죠. 나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애들이 더 못 봐와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하면 돼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일단 평가 방식 이 정도 됐고요. 서답형 출제는 이제 1학년 때 1년 동안 객관식만 출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서술형 쓰라고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독해에서 파악하려면 스스로 문제를 읽고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답형까지도 출제할 때 제가 대비를 다 시키고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기하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학생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하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과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왜냐?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공대나 자연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학년 1학기 때 2등급 또는 3등급을 맞아 버리면 내신이 좋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하를 선택해 버리면 지금 2학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드릴게요. 160명이에요. 160명인데 문제가 되는 게 기하를 전부 다 선택하지 않아요. 이과 아이들만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인원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근데 똑같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 하면 똑같이 그 비율에서 10%만 1등급을 맞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고1 때 2등급이 나왔다는 건 10% 안에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하가 과연 10%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1학년 1학기 때 보통 이게 선택 과목이 여름방학 때 한번 수요 조사를 하고요. 2학기 때 확정을 지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공통수학 원 내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한테. 너 기하할 수 있겠어? 너 진짜 기하해서 등급 올릴 수 있겠어? 근데 애가 만약에 못 올리겠다 그러면 과를 트는 게 맞아요.
고3까지 이어집니다. 보세요. 그럼 미적분투도 하겠죠. 공대 친구들. 자연대 친구들 미적분투 해야 돼요. 필수 과목이에요. 권장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미적분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고3 때. 적어요. 특히 여고는 더 적어요. 기하도 그렇고 미적분투도 적어요. 첫 번째 이유는 수능에 미적분투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보통 뭘 공부할 거냐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미적분투도 가르치고 대수랑 미적분원, 수능 과목, 공통 과목을 공부시켜요. 세 번째, 확통도 이제 필수 과목이 됐죠. 수능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네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정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적분투가 인원도 적어, 내용도 많아, 난이도가 높아. 근데 정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애가 잘해. 그럼 해야 돼요. 그게 메리트예요. 근데 우리 애가 1학기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아무래도 등급이 그렇게 다 잘 나오지 않아. 근데 무리해서 이것까지 선택하는 건 저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왜냐? 지금은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뭐 건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발표한 게 정시 100%는 안 뽑겠다 그랬어요. 정시 80%에 수시 20%예요. 수시가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정시에서도. 그러면 깎아먹을 수 있는 기하나 미적분에서 등급을 더 내리게 된다면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정시도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당연히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확통이든 아니지 기하든 미적분이든 제가 매 학기마다 상담을 해줘요. 특히 공대 갈 애들, 자연대 갈 애들은 와서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려요. 어머니 애 성적이 이렇는데 기하를 하는 게 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필수 과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속 조율을 조금 해줘요. 그게 저는 대학을 가는데 일단 목적을 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무조건 공대를 가야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학을 낮춰라.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대학을 원하면 과를 낮추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됐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난이도가 출제 경향은 교과서랑 유형 문제 수준이 나와요. 제가 모의고사 1학년 때는 모의고사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진 않는 추세였어요. 성신여고는. 그래서 나와봤자 뭐 한두 문제 정도? 아예 출제가 안 되진 않지만 유형 문제집이나 교과서 그리고 성신여고는 학교 프린트를 줍니다. 근데 그게 교사용 자료예요. 학교 선생님들만 갖고 있는 자료. 그건 제가 작년에 이미 다 수집을 해서 애들 다 뿌려준 상태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프린트를 갖고 와요. 선생님 이거 자료 없으실 것 같아서. 왜냐면 교사용 자료니까. 근데 저는 이미 그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다 공부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출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항별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4번하고 19번이에요. 성신여고가 작년에 24문제가 나왔거든요. 23문제, 24문제. 그러면 19번에서 14번에 처음 막혔다는 건 13번까지는 정말 무난해요. 진짜 교과서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냅니다. 그러면 14번에서 보시면 이게 정말 쉬운 유형이거든요. 애들이 시중 문제지만 봐도 그냥 여기 학생들 이제 선행한 친구들 봤을 때 잠깐만 읽어봐도 이 정도는 그냥 쓱쓱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문제를 읽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디를 읽냐면 이거 있어? 그럼 나 그냥 뭐 해야지? 그냥 답을 내버려요. 그러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뭐 하냐? 내가 이걸 못 풀어? 그럼 14번에서 막히면 15, 16, 17, 18, 19, 20, 21, 22, 23 9문제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고 내가 이걸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푼다 그랬어 라는 설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번 19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번 되게 쉽거든요. 근데 번호가 주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23번, 4번이 마지막이면 네 문제, 5문제 남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준킬러다. 근데 이거 완전 기본이에요. 성신여고가 배치를 이렇게 내요. 쉬운 것 같지만 헷갈리는 걸 앞에 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걸 뒤에 냅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 4개 내고 얘네가 조금 또 특징적인 건 만점이 30점 만점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미 성신여고 배정이 됐으니까 아이가 점수가 20점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30점 만점이니까. 근데 중학교 때 20점은 안 나와봤겠죠. 당연히. 근데 7, 80점 나오면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등학교는 학교 평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드릴게요. 성신여고도 56점이에요.
학교 평균 56점 반. 그러면 2등급입니다. 근데 성신여고만 그렇냐? 아니요. 작년에 개성고 같은 경우에 2학년 중간고사 평균이 34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그게 뭔 말이냐? 정말 어렵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애들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내려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독해하는 법만 가르쳐도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전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은 당연한 거고 1등급은 10%잖아요. 1등이 아니고 1등급. 10%는 너무 널널하게 늘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반은 제일 아랫반에서도 1등을 만들었다고. 걔는 제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걔한테 그랬어요. 너 이 심한 문제 안 풀어도 돼. 야, 하지 마. 실제로 안 풀렸거든요. 안 풀렸는데 1등급이 나왔다는 건 문제를 읽고 푸는 습관만 들이시면 내신은 1등급은 나올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21번 보시면 이것도 뭐 난이도 무난한 거라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번이 킬러 문제인데요. 이게 교육과정 외 문제예요. 자, 여기서 또 알아들어야 될 게 교육과정 외라는 건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걸 원래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 외라는 건 수능에서 출제는 절대 불가해요. 근데 내신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 선생님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립이나 이쪽은 나이 드신 분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 옛날 과정을 갖고 와서 그냥 내버립니다. 성신여고 마지막 특징이 이거예요. 킬러 문제를 교육과정 외에서 냅니다. 이게 매년 출제됐어요.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게 교육과정에 아직 빠졌고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옛날 교과서에 있어요. 1호 개정 전. 1호 개정이면 지금 제 세대거든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낸다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성신여고가 3년째 내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매번 틀려와요. 되게 신기한 건 이거는 살짝 노가다 문제거든요. 노가다. 그러니까 나열해서 뭔가 규칙을 찾고 계속 대입해 봐야 되는. 근데 우리 아이들 쇼츠에 미쳐있죠. 빨리 풀고 빨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3초 풀이법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솔직히 그거 좋죠. 알고 있으면 좋지만 언제 쓴지도 모르고 본인은 왜 쓴지도 모르고 썼는데 답이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그냥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것도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교재에 지금까지 내신에 한 번이나 출제됐던 것들의 모든 유형을 다 넣어놨어요. 왜냐? 여기 기출 잘 보시면 돌고 돕니다. 킬러 문제 빼고 다 돌고 돌아요. 예를 들면 한성여고에서 냈던 거 내년에 성신에서 내고요. 성신에서 냈던 거 창문에서 또 내요. 이게 진짜 돌고 돕니다. 그래서 학교 관연도 기출을 푼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연도 기출 푸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경향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관연도 기출이 성신여고 아이들한테는 전부 다 제공이 되겠죠. 학교 아이디가 있으니까. 근데 창문여고는 구할 수 있을까요? 한성여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아이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4년치의 모든 기출, 여기 학교 15개 학교, 제가 지금 학교 15개 맡고 있거든요. 연합반으로. 거기 있는 모든 기출을 다 풀립니다. 그래야 어색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문항 분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왜냐?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래서 제가 국어를 정말 열심히 봐요. 저 국어를 작년에 6등급 맞았거든요. 수능을.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불수능이기도 했고, 제가 왜 열심히 봤냐면 국어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막히겠죠. 그래서 멘탈이 터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국어를 보고 내가 글을 이렇게 못 읽나. 멘탈이 터져서 수학에 들어갔는데 진짜 멘탈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보는데 너무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조금은 느껴졌어요. 제가 2문제 빼고 푸는데 30분 걸렸어요. 그 말은 뭔 소리냐? 고1 내신에 있던 것들만 잘해도 문제만 읽어도 28문제는 충분히 금방 풀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진짜 계산보다 조건 해석이 조금만 잘 되면 정시 대비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암기보단 해석.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왜 그렇게 푸는 당연함이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스스로 괜찮겠다라는 걸 하면서 수능까지도 바로 볼 수 있고요. 고1 때 조금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선행 속도보다는 개념의 정확성을 써놨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미적분 2까지 돌리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잘해요. 근데 제가 문제를 꼬아서 내면 못 풀어요. 그래서 뭐라 했거든요. 그거 왜 못 푸니? 미적분 2까지 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주면 이거 배웠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선행을 많이 하면 애들 수학을 잘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2학년 애들 중에 제가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슬슬 저한테 와서 선행빨이 떨어진다 그래요. 지금 슬슬. 그 말은 뭐냐? 이제 기억으로 풀 수 없겠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성여고 100점 100점 만들어냈어요. 내신에서 100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선행빨이 떨어지고 있다. 솔직히 미적분투 3학년 때 배우잖아요, 이제. 그럼 고3까지 3년 남았어요. 그럼 그게 기억이 있을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행보다는 왜 내가 이걸 배우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건 제 유튜브에 제가 20 몇 분짜리 전체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방학 때랑 개념 때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시연이가 듣고 있는데 개념책을 여기서 다뤄줍니다. 모든 개념을 다 넣어놨어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넣어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 책을 구매를 못하냐? 구매할 수 있어요. 제 컨텐츠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 때 이 4가지를 다 할 겁니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심화 개념서는 말 그대로 저 기본 개념을 네가 적용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풀 거고요. 준심화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형서는 문제 70%는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교과서.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것만 가르치면 이걸 또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숙제책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가 독해하는 법과 적용하는 법을 같이 배우는 거고, 얘는 너네들이 스스로 그걸 문제를 풀어서 유형서처럼 만들어놔서 이게 한 세트가 될 거고요. 이게 3월 안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까지는 TMI랑 추기모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제 역작입니다. 추기모. 아까 앞에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체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체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20회짜리를 만들어놨어요. 학원에서도 풀릴 거고요. 집에서 숙제로도 풀릴 건데 제가 이걸 정보편을 만들어서 어머님들 보내드립니다. 그 애가 제 전체 수강생 중에 몇 등 정도 하고 평균이 몇 점이고 왜 이걸 틀렸고를 다 보내드려요. 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것을 왜 틀리고 여기서 왜 막혔고 시간이 왜 부족한지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추기모의 100점이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면서 강사교육 하면서 지금까지 100점 5명밖에 안 나왔어요. 5명.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 이거 하고 학교 가서 풀었더니 학교 시험이 너무 쉽대요. 너무 쉽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게 너무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100점 못 맞게 내는 이유는 심화 문제를 한두 문제를 껴놔서 그래요. 왜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문제를 보면 건너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붙잡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신여고가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 정도. 그러면 내가 무조건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되겠냐? 실력이 아직 안 되면 그건 버리는 게 맞죠. 그것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킬러 해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1학년 때는 객관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4문제, 22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되는 애들만, 제 수강생들 중에 애들 중에 되는 애들은 주고요. 안 되는 애들은 얘를 다시 시켜요. 이것만 해도 제가 장담할 수 이것만 해도 2등급 무조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고요. 작년에 B반 친구 100점 받은 친구가 얘 건너뛰었거든요. 이거 2개 했는데 1등급 100점이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까지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거 3회독 했어요. 똑같은 문제 3회독. 그 말은 똑바로 이해하고 풀기만 하면 성신여고는 100점까지도 진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제 표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3, 4월, 5월, 6월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뭐 제가 말하는 거니까 제가 강의 평가를 좀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최상위반, 중위반, 하위반에서 총 3반을 다 맡았어요. 1학년 전체 반을 해서. 근데 모든 반에서 1등급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최상위반 당연히 만들어냈고요. 중간반도 당연히 만들어냈고요. 근데 조금 특별한 건 제가 제일 아랫반도 1등급을 3명 만들었어요. 성신여고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랫반도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아랫반이라고 아래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본인이 어디까지 한계를 부딪혀 보고 내가 여기까지 안 되네? 그럼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까지 시켰어요. 10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1등급이 목표인 거지. 근데 그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선생님 저 이제 이것도 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제 좀 자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강 3개월 만에 26점 상승한 애가 있어요. 이건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2학기 때 넘어온 친구거든요. 1학기 때 다른 타학원 다니다가 이 친구가 총 지금 제가 봤을 때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34점이 올랐어요. 34점. 그럼 그 전에 공부를 안 했냐? 아니래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거기선 자꾸 풀어 암기에 이거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풀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속 푼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희 졸업생들, 이 중에 이제 약대 간 친구도 있어요. 정시로. 그리고 올해 고대까지 간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공통수학 1 A반하고 B반인데 전 연합반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래야 타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든 수학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합반을 만들어 놨고요. A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념이 조금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B반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은 무조건 만들고 싶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다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B반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업이 주 6일이에요. 2학년, 1학년 같이 하고 선택 과목까지 해서 좀 많은데 제가 월요일 제가 반납해서 제가 스스로 클리닉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5시부터 10시까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모르는 것부터 해서 다 봐드리니까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다음 영어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따로 그 학원에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